자, 매일매일 뉴스가 터져나오는 암호화폐 시장. 어제 비트코인 6만 달러를 뚫었었죠.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역시 2천 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위로 털고 아래로 털고 옆으로 털고 뒤집어서 털고 엄청난 등락을 보여주면서 롱과 숏 뚝배기를 동시에 깼었는데 결국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달러대에서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저항으로 여겨졌었던 59,500달러도 결국 지지선으로 바꾸지 못하고 59,000달러대로 떨어진 상황, 58,000달러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00달러 위에서 버텨주면서 오히려 더욱더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히 엄청난 강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세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을까? 이런저런 소식들 역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굉장히 살벌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몇 주 동안의 지지를 거쳐서 축적을 거쳐서 올라가고 있는 사토시 차트,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6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기 있는 크립토 제레마이아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그 전부터 2,600달러 정도까지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무시한 채로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매체인 더블록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24%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2,56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더리움의 상승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자, 첫 번째로는 주기영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 전에 코인베이스로부터 이더리움 40만 개가 빠져나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이왕이면은 이번에 펌핑 오기 전에 이런 정보를 좀 알려주셨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자, 아무튼 코인베이스에서 대량의 이더리움 유출이 있었고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옵션 트레이더들이 6월달에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안이었죠. EIP1559가 통과가 되면서 이더리움으로 지불되는 수수료를 이제 소각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는 채굴자들이 꿀꺽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소각을 시켜버리면서 채굴자들에게는 고정된 인센티브만을 지급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병목 현상을 해결,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더리움으로 지불되는 수수료가 소각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숫자가 점점 줄겠죠. 그러면은 이더리움 물량이 감소하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옵션 트레이더들이 가장 높게 보고 있는 이더리움 예측가는 3,200달러. 거기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더리움 채굴자들은 우리는 돈을 더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해당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며 시위를 하기로 작정을 했었죠. 그들의 목표는 단합해서 거의 협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더리움 해지 파워 51% 이상을 넘기는 것이었었는데 결과는 겨우 20%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네요. 그동안에 앵간히 해먹었으면은 그거 먹고 좀 잠잠하게 있을 것이지 니네가 무슨 노조냐?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면서 참 정말 욕심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들의 시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큐버는 이더리움이 진정한 화폐에 가까워가지고 많이 들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몇 개 들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60%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30%, 기타 나머지가 10%라고 봤는데요. 나머지 10%는 디파이일 가능성이 높겠고 비트코인을 60%나 들고 있다. 그러면서 마크 큐버는 이렇게 덧붙였는데 비트코인은 대단한 가치의 저장소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나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의 시총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무려 60%가 비트코인.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입에서 쌍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크 큐버는 이 새끼가 계속해서 그랬었죠. 비트코인은 바나나만도 못하다. 정말 쓸데가 없고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니 하면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동시에 지는 뒷구녕으로 모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 매집 끝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 억만장자가 이렇게 치사하고 쪼잔하고
정말 더럽게 플레이를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양반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 소식, 라인의 암호화폐 링크. 자, 라인 하면은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암호화폐 링크가 전월 대비 670%가량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클레임과 함께 이 굉장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링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타 네트워크의 일본 사용자들을 위한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NFT 개발에 있어서 이더리움에서 라인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되는 등 여러가지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다만 저번 달 대비 67%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주의를 요하지 않나. 자, 근데 뭐 1000%까지 오르지 않는다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이 오른 코인들을 쫓아갈 때, 추격 매수를 할 때는 각별히 더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추천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의해서 신고가를 갱신한 알트코인들 15가지나 더 있다라고 하는데요. BNB, DCR, BTT, UOP, TRAC, MIR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 특히 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알트코인의 대장이 이렇게 힘을 쓴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추가적인 알트코인 소식들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디센트럴랜드, 마나죠. 암호화폐 마나에서 이야기하기를 폴리곤이 포함된 덱을 출시했다. 폴리곤은 매틱입니다. 매틱이 이름을 바꾼 것인데, 매틱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마나 역시 이 매틱이 포함된 앱을 출시함으로써 이더리움 블록체인 가스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체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더리움은 이 가스 수수료 문제, 확장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호텔 예약 플랫폼 암호화폐인 트라발라, 코인 티커는 아바입니다. 이 아바 역시 조만간에 NFT 개발에 뛰어들 것이라고 하네요. 너도 나도 NFT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코인이 도태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와 동시에 돈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탈중앙화 거래소 도도에서 유동성 제공을 위한 거래 채굴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고 하네요. 거래 페어는 3개, 이렇게 3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3개 페어에 대해서 앞으로 2주 동안 매일 총 2만 개의 도도를 보상으로 분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이자 농사라든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가지고 살짝 준비를 해본 소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단타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괜찮아 보이는 차트, 이 사람들이 분석한 것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칼리오 분석가가 BTT 토큰 역시 최근에 신고를 갱신했는데 HOT 토큰처럼 같이 크게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엔 진리카입니다. 진리카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요. 도미넌스가 쭉 빠지고 있죠. 자, 쭉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미넌스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반등했다가 저항이 다시 맞고 크게 떨어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서 그동안에 알트코인 가격도 같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때 알트코인들을 좀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알트 시즌이 곧 열릴 것 같으니까. 자, 과연 4월 한 달 알트 투자자들에게 싱글벙글한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JP모건에서 비트코인 13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만약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감소할 경우에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좀 그 반대라고 보는데, 이 큰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도 높게 오르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의 이러한 큰 변동성은 탈중앙화된 자산의 특성이다.
중앙화된 자산 같은 경우면 중앙에서 이제 시세 조정을 하죠. 뭐 방어에 나선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라고 여러 트레이더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최근에 페리스 힐튼이 TV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신이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했다. 지금이 비트코인 고점이다. 하락 시그널 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실망하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린지 로한에 이어서 페리스 힐튼까지 좀 이렇게 대중적인 이미지가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하니까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의미하는 밈이 있죠. 바로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이 레이저 아이를 그려 넣는 것인데요. 페리스 힐튼은 그것까지 따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페리스 힐튼은 비트코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악영향을 끼칠 것인가? 근데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부자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비트코인 시장가로 막 몽땅 매수를 때려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와 동시에 그레이스케일의 창업자 베리 실버튼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할 때가 다 됐다. 조만간에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섞인 트윗을 공유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반면에 그레이스케일 GBTC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역사를 봤을 때 매년 2분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이 3달 동안에는 비트코인 평균 상승률이 무려 52.9%였기 때문에 조만간에 앞으로 몇 달 안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재차 갱신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최근에 또 무려 13,000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대량 유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세력들이나 기관들의 매집 신호로서 해석이 되곤 하죠. 자, 그와 동시에 주기영 대표도 트윗을 남기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기를 이런 식으로 순 유출량이 많아질 때마다 가격이 올랐었다.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가격 상승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또 이런 식으로 가격 상승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에 대한 특별한 차트 분석은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와봤었는데요. 이 칼리고라는 분석가 비트코인은 과거 상승 프랙탈을 정말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조만간에 이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 지금 비트코인 크게 펌핑 왔었고 라지캡 그러니까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위주로 펌핑이 시작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총이 중간 단위인 알트코인들 그 다음에는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펌핑을 한 바퀴 또 싹 돌지 않겠느냐. 부디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암호화폐 사이클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됐다 싶으시다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에 파닥파닥 후라이드 닭날개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